이야, 이거 연쇄살인이잖아요. 희노애락이 일단 일반인들 같지 않다. 대담하게 이럴 데 없고 경계심도 없고 죄의식이나 무슨 책임의식 같은 건 더더욱 없을 거고. 내가 형사를 하더라도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 잔다? 이거 섬뜩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은 확실히 있다. 원래 이중적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이. 남한테 보여주는 얼굴과 내면 심성과는 천지 차이죠. 그전에는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체포가 돼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지난 12월 25일 날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그날 피의자로 조사받고는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그 피의자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안방에는 옷장을 열었더니 그 안에 남자의 변사체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체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112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12 신고 안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뒤져가지고 뭐 지갑을 본다든지 하고 그게 없으면은 지문을 뜹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월 20일 날 이분이 택시 기사분인데 네. 택시 기사분이 사실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집에서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뭐 지금 바빠. 그리고 배터리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그 택시 기사분이 하던 문자가 아니고 이상한 문자니까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대화체가 아니다. 신고.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기해 1월 20일 날 그 사람은 신고가 된 상태예요. 근데 25일 날 발견된 게 그 신고된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는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살해당했거나 싶어서 그 집에 거주하는 30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추적을 했더니 아이고. 모 병원에서 선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추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거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택시 기사만 살해한 게 아니고 네. 그 집주인은 전 여친 50대 여성도 살해해서 유기했다고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이야, 이거 연쇄살인이잖아요. 연쇄살인의 정의, 책에 나오는 정의 뭐 이런 걸 따지자면 살인 피해자가 3인 이상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고 살인이 일어날 때 근데 이제 냉각기라는 게 꼭 무슨 뭐 짧은 기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냉각기가 거의 1년 가까이 겨울마다 이제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냉각기는 길 수 있는데 어쨌든 3인 이상일 때 연쇄살인이라고 한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2인만 돼도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게 CCTV가 사방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과거같이 그렇게 은폐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터무니없게도 집주인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자백을 한 상태라서 그러면 집주인과 대체 무슨 관계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된 거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해한 택시기사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연히 일어난 사고죠, 그건. 그 택시 기사분하고는 그 면식범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12월 20일 날 밤 10시경에요. 그 피의자가 사실 음주를 했습니다. 음주를 해가지고 골목에서 나오는 중에 직진하던 택시하고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택시 기사만이 내렸는데 택시 기사분은 그때 한 60대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내려서 보니까 시비가 됐겠죠. 왜 음주했냐 안 했냐 하다 보니까 한 15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때 이제 무슨 얘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이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자기가 합의금을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신고를 안 하고 둘이서 각자 택시 기사분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는 자기 차를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6km 떨어진 자기 아파트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두 사람이서 함께 그 피의자 집에 올라갔는데 피의자는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우발적. 예, 제 생각에는 벌써 사고 났을 때 택시 기사분을 자기 집으로 유인할 정도로 한다면 이 사람의 성정상 벌써 계획을 했다 미리. 왜? 그렇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집주인도 살해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살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려고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에 살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음주운전을 해도 현장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서로 헤어지는데 집까지 데려갔다. 본인의 어떤
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거 아닐까?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음주 전력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든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야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현장에 있다가는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면서 본인의 신원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 차량도 어쩌면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겨야 될 게 너무나 많고 25일 날 여자친구가 집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경위도 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결국은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옷장 안에 시신이 있는 건 당사자는 너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신과 여자친구만 집에다 남겨놓고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나서 네, 병원에 병원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주 전력이 아주 길고 그전에도 음주 운전 사고를 냈거나 이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경찰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 음주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전에 있었던 전작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세 건인지 현재로서는 저는 알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살인 사건의 꼬리를 잡힐까봐 결국 목격자가 될 수도 있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그 부분이 참 웃긴 게 보통 이제 유기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네.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를 부르지는 않아야 정상이죠.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사람은 정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형사 책임 운운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여하튼 좀 희귀한 종자라서 네. 이 택시 기사분은 20일 날 사망하고 신용카드가 남아 있었겠죠. 네. 그 신용카드로 이 여자친구한테 줄 명품 백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 백을 여자한테 줘야 되니까 불러들인 것 같고 그럼 24일 날 온 여자가 25일 날까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일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는데 문제는 시신이 옷장 안에 있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신과 함께 먹고 자고 여자친구도 부르고 잠자리도 하고 이게 도대체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사람은 아니 사람을 자기가 죽여놓고 거기서 잠을 잔다? 뭐 태민 씨는 못 잘 거려. 못 자죠. 못 자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한 대로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은 확실히 있다. 너무나 잔혹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잔혹하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네. 아니 내가 형사를 하더라도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이거 섬뜩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애인도 만나고 애인이랑 잠자리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본인의 죄가 드러날까봐 택시 기사를 집까지 유인을 해서 살해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신용카드로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걸 허술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감각, 감성이 그냥 무뎌졌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희노애락이 일단 일반인들 같지 않다. 공포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대담하게 이럴 데 없고 경계심도 없고 죄의식이나 무슨 책임의식 같은 건 더더욱 없을 거고. 대체 얘의 정체가 뭐냐. 근데 무작정 허술하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드러나지 않았던 전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해도 누가 나를 찾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경계심이 해태하게 만드는 전작이 대체 몇 건 정도 돼야 이 지경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뭐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동거녀를 살해해서 운반한 물건은 찾지 못했지만 집안에서도 혈흔이 있는 가방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수사 방향을 무조건 시신을 찾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좀 수사의 범위를 넓힌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피의자가 자백을 할 때 자기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혈흔도 네. 있고 네, 주민으로 네, 나오니까 네, 그리고 네. 그 여자분의 소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박을 했더니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루프백이라고 아시죠? 차량 위에 그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담아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꺼낸 다음에 강에다 유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8월 달에 유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신은 아시겠지만은 가라앉아도 부패하기 때문에 또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한강 하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낚시하는 분 여러분들이 발견할 텐데 발견을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홍수가 졌기 때문에 뭐 떠내려갔다 떠내갈 뭐 수도 이렇게도 있고 얘기할 아니면 수는 있겠지만. 가라앉았을 때 네. 무슨 이런 거 있습니다. 네. 하천 바닥에 이렇게 박히는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이에도. 네, 네, 네. 그러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능한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못 찾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8월 달에 6일 했는데 뭐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참 사체가 됐죠. 네. 부패도 했지만은 하구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시신을 거기다 버렸다 했는데 요 말이 진짜인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지역이 맞는지. 아니 그렇죠. 이 사람이 3회 장소에다가 뭐 유기할 수도 있어요. 땅속이나 산속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에다 버렸다.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진술한 내용이 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어허. 일단은 집안에 가방이 있는데 여행용 가방에다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일 텐데 혈흔이 묻은 가방이 있기는 했어요. 그 혈흔이 이 여성의 혈흔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르는데 그러면 가방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차에다 붙이는 루프탑이라는 거를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시신이 들어갔을 경우 차량 위에다 올릴 정도로 절대 가벼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사이즈가 루프탑에다가 넣는 이유는 차량에 잘 안 들어가는 넓적한 물건들 때문에 그렇죠. 루프탑에다가 네, 맞습니다. 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신이 있는 루프탑을 차 천장에다 설치를 하고 하천가까지 가가지고 그걸 도로 내려서 끌고 가서 하천에다 버렸다는 건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체격이 건장하고 근력이 있게 안 생겼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었다가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가방은 집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거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제가 볼 때는 빼서 결국은 매장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매장한 장소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한 구가 아니고 여러 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유영철의 경우에는 한 곳에다가 자기가 이제 매장하는 지역이 사실 존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 명의 여성만 유기한 게 아니고 2명이고 3명이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은 어떤 제3의 장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전혀 신뢰성이 없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흉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또 증거 불충분으로 다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형은 아니고요. 지금 살해된 택시 기사분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그 증거도 둔기가 있고 있죠. 저는 그 둔기를 왜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가 전 되게 궁금해요. 시신은 옷장 안에 넣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은폐하고 싶으면 둔기 같은 거는 버리죠. 흉기 같은 거는 미리 버리거든요. 그렇죠. 무겁고 버리죠. 뭐 이건 어쨌든 없애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고의 집에다 간직한 거 보면 그 둔기가 그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나? 이 사람이 상대를 제압할 때 자주 쓰던 물건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 생각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들어서 둔기에서 뭐까지가 나오는지가 전 사실 지금 국가수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피해 당한 택시 기사분의 흔적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의 그렇죠. 혈흔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네. 거기에 지문이라든지 나오게 되면은 그 둔기가 계속된 범행의 도구인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그 동거하던 50대 여인을 살해했다는 그 네, 말만 네, 있을 뿐이지 네, 네. 실제 그 여성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증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이 찾는 이유가 가장 좋은 게 시신이거든요. 네.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장에 갔을 때 이 남성이 말을 번복해서 그런 사실 없다. 경찰에서 강압적으로 했다. 그럴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가능성도 모른다. 크죠. 이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유류품 조사를 해서 네, 네, 다른 네. 사람의 휴대폰, 다른 여자의 뭐 가방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실종 범행을 하다가 신고가 실패할 수 되어 있는 경우 있거나. 네, 네. 아니면 아, 범행을 생존. 성공해가지고 시신이 없다. 네, 네. 그럼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참. 그러니까 시신이 없으면 흉기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없고. 아, 그러면 그거 자체는 죄명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라진 않은데 검찰에서는 기소가 안 돼, 못 하는 기소를 자백만 가지고 기소했을 경우에 정황정거라든가 참고적에서 확실하면 가능은 한데 위험성이 있죠. 본인이 재판장에서 또 솔직하게 내가 사실은 몇월 며칠날 어떻게 살해해서 죽였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리가. 하면 다행인데 재판장에 가면 누가 붙습니까? 제가 말하는 항상 능력 있는 변호사가 붙습니다. 붙을 경우에 증거 없는데도 시인 왜 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명철 살인 사건처럼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죠.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늘 밝았다고 하고 사라진 전 여친과 함께 다닐 때 늘 챙겨주는 모습이었다. 원래 이중적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는 얼굴과 내면 심성과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강호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실제로. 굉장히 다부지게 팀장님처럼 생겼어요. 저 매력적. 틀립니다. 강땡땡이가 또 일부 주민은 뭐라고 하냐면 수시로 싸웠다는 거야. 네.
물건 던지고 싸운 소리가 들렸기 그랬을 때문에 거예요. 아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거야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여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여름 이후로 보이질 않고 예 사람들이 물어보니까는 장모나 뭐 장인이 치매라서 친정 갔다. 돌보 갔다고 했는데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분은 다정한 부부, 네. 어느 사람은 가끔 싸우는 아주 좀 그런 부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렇죠. 네네. 사라진 전 여자친구가 50대로 밝혀졌거든요. 피의자는 30대잖아요. 네. 20살의 차이. 여기도 좀 뭔가 수상하다. 약간 현금의 유동성이 있을 만한 여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도우미들 위주로 공격을 했다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방 도우미뿐 아니라 지금 채팅 앱도 활용했을 개연성도 되게 높아가지고 이 친구가 되게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32살인데요. 직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32살 될 때까지 젊은 시절부터 10년 이상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대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까지 4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면 32살이 될 때까지 4개월은 행적이 분명해요. 그리고는 지금 그 이후에 택시기사 살해할 때까지 또 5개월이 있으니까 9개월은 한 곳에서 사는 게 확인됐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전 되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습니다. 5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이 아마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추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그 여자친구가 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전번에 얘기했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특정한 주가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을 만나가지고 여성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즉 무슨 말이냐 여성 집에서 기생을 한 거죠. 이 남성이 기생하면서 여성을 어떤 사랑의 대상보다는 경제적 도움 받기 위해서 여성 카드 쓴다든지 아니면 여성한테 뭐 의지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거 따라서 이분이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필요한 존재. 그렇죠. 경제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네, 뿐이다. 아마 이게 신고 안 되고 계속됐으면은 이 남성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하나? 아닌가?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과가 명확하게 뭐 강력범죄 전과 같은 게 그건 없는 있지 것 않죠.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점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성 정도를 판단해서 이 범죄와 연관된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기껏 높아봤자 한 20점 레인지를 넘기는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은요? 일반인들은 한 5점 이하. 태민 씨 0점. 오. 아, 그건 꼭 해봐야죠. 왜 단정 지으세요? 사이코는 선천적이라고 하고 소시오는 후천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설적인 얘기고 그렇죠. 일반 시민이나 희망이 볼 때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도 살해해가지고 유괴버렸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 의견을 동의하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런 사람은 그냥 사이코패스야.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따지지 말고. 그냥 미친 X. 수치를 해가지고 뭐 25점, 20점 해가지고 사이코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이코패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이코 맞아요. 둘은 동의. 교수님은 저는 좀 이거 전문가들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수치를 따져가지고 맞네 안 맞네 이게 아니고 돈을 노린 금전 갈취의 목적이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보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보이는 건 그 수긍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택시기사분 살해한 것 같은 경우에를 나눠서 보면 살해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카드를 썼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썼어요. 그 돈으로 네. 현재 여친의 명품백을 사주기도 하고 막 쓰고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살해한 전 여친, 50대 먹은 여자, 그분의 카드도 한 2천만 원 정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자기 생활비라든지 유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살해할 당시의 목적이 뭐냐면 물론 약간 화난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이익을 본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누굴 죽여도 괜찮아.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심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볼 때 일단은 사람을 살해하고 카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마 강도 살인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네, 목적으로 그렇죠. 한다면은. 네. 진짜 언론에서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 집안에 다른 여성,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있더라. 그러면 소지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지금 생존하느냐 아니면 행방불명이냐. 확인해 봐야죠. 이것도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은 알다시피
체포한 날 20일 날이죠. 네. 경찰에서는 10일 정도밖에 구속을 못 시킵니다. 10일 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요. 네. 물론 실질 검사 하루 뺀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3일이나 4일날 송치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사람도 넘어갔어요. 네. 담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건이 떠났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형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넘어간 사건 넘겼어요. 그러면 이게 열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열흘 안에 최대한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밝혀지게 되면은 추가로 수사는 하지만은 추가 수사가 길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사건이 나한테 오니까 넘긴 사건은 일단은 한숨은 본 거예요. 아, 거의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수사가 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루하루가 촉박하네요.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실종 수사 DB를 좀 더 치밀하게 우리가 만들면 예,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사실은 DB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종 수사를 한 사람의 귀중품 뭐 이런 게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귀걸이 말씀하셨는데 DNA가 나오잖아요. 귀걸이 같으면은 그러니까 귀 뚫는 귀걸이 이런 게 하나랑 한 짝이라도 발견됐으면 DNA 같은 걸로 실종인의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DB가 존재하면은 그럼 교수님. 참 좋겠다 이런 교수 생각이 말에 들어요. 찬동하고 적극 동의하는데 네. 지금 교수님이랑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미드 애들이 뭐 침 한 방울에 뭐 다 DNA를 찾아요. 네. 그리고 네. 칼라도 찾아내요. 사실은 그렇게 그 쉽게 안 영화인데 나온다. 네, 네. 국립학수사연구원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래돼서 네. 그 기고 이런 거에서 땀에서 나오는 DNA를 찾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어렵다. 네. 그 시험 네.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네. 그거는 네. 네.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좀 부족 같기도 하고 영어하고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네. 네.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유리품이 있다 보면은 그게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 거로 추정할 만한 물품 같으면 바로 수사가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귀걸이 하나 딱 있어. 여기에 땀이 묻었을 거야. 이게 언제 건지도 몰라요. 땀이 말라 모르죠. 버릴 수도 네,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국가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네. 이 귀걸이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또 하나 DNA가 나왔어요. 여기서 네. 만약에 운이 좋았어. 나왔어. 자, DNA가 나왔는데 그 DNA 나온 사람이 범죄에 일어나서 범죄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으면 모르지만 네. 그 DNA가 내 거야. 나는 범죄는 아니잖아.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얘기 드리는 DNA를 게 잠깐만요. 네. 우리가 19세가 되면은 지문을 찍잖아요. 예. 그럼 사체가 발견되면 지문 찍으면 나와요. 14세 이상은. 네. 그런데 DNA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DNA 나왔는데 김 모양인지 방 모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네. 모르니까 추적하기가 어렵다. 정말 네. 모래백상에서 반을 찾기처럼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DB를 만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실종 신고된 사람의 DB만이라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이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법 없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국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이 타네.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면 돼요. 사람 찾아달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물건을 갖고 가서 DB DNA 좀 추출해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하는 정도면 친족이 만약에 물건을 갖고 가서 DNA 검출이 되면 실종자의 DB에 입력하는 건 이제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 정도는 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우리가 탑재를 할 이 시점에는 아마 신상 공개가 됐겠죠. 신상 공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렇죠.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네.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존 피해자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20살 이후 한 10수년 동안의 이제 삶의 방식, 그 와중에 희생될 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만에 하나 집주인이 아니라도 희생시킨 또 다른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들을 추적하는데 조금이라도 윤곽이 뭐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영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머그샷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머그샷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고 피해자를 그 유치장에 넣었을 때에 사진을 찍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사 자료로 쓰고는 있지만 알다시피 그 피의자가 그 사진 내보내도 됩니다 하면 내보내지만 본인이 노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 작년 11월 8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네. 모자를 쓴다거나 마스크를 썼을 때 못 쓰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마스크를 써도 되고 후드를 덮어도 아무 제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이게 후퇴가 됐기 때문에 공개해놓고도 욕을 먹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볼 때 아니 무슨 이게 5년 전 사진이야? 10년 전 거야? 패션한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걸 경찰에서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저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그게 우선이고 좀 더 세세한 요건을 분명하게 법에 따라서 입법 근거를 가지고 경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시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뒷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희망이들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알림 설정까지 이수정의 사건 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구독해. 다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난 땡큐도 재밌었어.